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북한발 긴장감이 지속되는 데다가 사상 최장기간 연휴까지 겹쳐 있습니다. 국내 시장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올 들어 최저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연속 내려서 2,37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대 올라 이틀 연속 올랐고 주가는 64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장기간 추석 연휴를 앞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거고요. 지금은 어떤 종목을 챙겨가야 되는 건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 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또 유안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9월에 주셨던 종목이에요. 9월 14일에 추천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1%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바이오 대장주라고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은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고요. 역시 9월에 주셨던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 SK입니다. 어제장에서 2% 이상 올랐었고요. 수익률은 12%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종목 자랑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동기 이사님. 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적으로도 시총이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예. 우리 그 CMO 기업 해가지고 이제 위탁 생산 업체 중에 세계 1위를 올라서는데 지금 시총이 22조가 넘었죠. 20조 넘었는데 사실 뭐 삼성그룹의 바이오약품 전문 기업으로서 최근에 보신 뭐 3공장 증설이 됨으로써 연 생산량도 현재 18.2만 리터에서 36만 리터까지 2배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미 수주 잔고도 32억 불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럽 2곳, 인도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속적으로 일단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그 자회사는 삼성 바이오피스 파이프라인, 그래서 르마틴 관절염 치료제, 이게 이제 플렉사비라고 일단 유럽에 진출해 있고요. 그다음에 유방암 치료제, 이것도 유럽 판매 예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본과도 또 어떤 급성 췌장염 치료제 계속 공동 개발, 이런 파이프라인하고 그다음에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트로이카죠, 셀티론하고 신라젠하고 해서 계속 상승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들고 계신 분은 지금 팔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문상준 팀장님의 SK도 최근에 의견 어떻게 좀 바뀐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SK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말씀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이후에 이제 전일장 특징주에도 올라가 있는데, 일단 SK 같은 경우, SK 뭐 하이닉스라든지 SK 이노베이션, 뭐 SK 텔레콤 여러 가지 자회사들은 그동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머금었었는데, 사실 지수주 회사인 SK 같은 경우는 좀 관심 바뀌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었고 오히려 반응이 좀 늦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향후에도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오늘도 뭐 추천주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는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상준 팀장님 오늘 포트폴리오에 SK가 여전히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지금 장 개장을 한 1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최동기 이사님, 종목 선정을 해오셨는데 지금 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투자 전략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시장의 축 자체는 이제 우리 바이오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IT주인데,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나 IT주 중에서도 순환매, 그러니까는 못 오른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올랐던 종목을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흐름,
그러니까 어떤 거 낙폭 가대 종목들을 좀 찾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추석 연휴 때 보면은 추석 연휴 전에는 한 뭐 많이 조금 한 0.1%에서 5% 정도 빠지지만 일단 추석 연휴 이후에는 보통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0.8% 이상 상승하는 그런 게 통계자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은 일단은 담아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럼 어떤 종목을 담아 오셨는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장을 한 11분 정도 앞두고 있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한 말씀 듣고 들어볼게요. 네, 그러시죠. 예. 네, 우선은 전체적인 지금 시장 흐름 자체는 계속 대형주 위주의 좀 시장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 좀 개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 위주의 그런 전략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그다음에 명절 이후에 어떻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 말씀드릴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 좀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좀 3분기 예상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한 11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조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3분기가 이게 지금 비수기인 상황이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해서 한 150% 정도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게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유 부분에서 좀 이렇게 지속적인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추세적으로 좀 수급적으로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지만은 정제 마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유 부분에서 예상 영업이익이 한 5,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제품의 복합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또 경유를 좀 수입이 하고 있는데 이런 수입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또 미국의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이 인해 가지고 이런 좀 정유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지난 분기까지 정기 보수를 마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던 기회 손실이 한 500억 정도가 또 해소가 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좀 더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좀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부분, 배터리 부분에서도 이제 좀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 좀 상승을 견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양극재 원료 가격이 좀 상승함에 의해 가지고 조금 적자폭을 좀 키워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정유 정제 마진이라든지 지속적인 좀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을 좀 이렇게 매수를 해봐도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고배당 성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배당 성향이 좀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는 한 24만 원까지는 좀 열어놓고 충분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한 17만 5천 원 정도를 하회를 한다면은 그때는 좀 관망하는 그런 손절하고 관망하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SK 이노베이션이었고요. 유안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십시오. 저희 이번에는요,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볼 텐데요.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 혹시 사볼 만한 종목 있는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내일이죠.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고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하는 모습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어제 주가가 5% 가까이 올랐었고요. 예,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구수로 최동 기사님. 일단 셀트리온은 일단 코스피 이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요소로 봅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25% 일단은 출석을 해가지고 가반수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서정준 회장이 지금 입장에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서정준 회장이 지금 셀트리온 홀딩스의 9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셀트리온의 어떤
지분율이 2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서정진 회장이 아직 입장이 좀 모호한 거. 그다음에 반대로 뭐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오히려 찬성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제품을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트로이카 뭐 램시마라든가 그다음에 투르시마 그다음에 허지마인데 사실 이번에 지난주에 보면은 우리 뭡니까 램시마의 어떤 그 화이자가 셀트리온 파는 판매사가 존슨앤존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원조 의약품, 원래 의약품에 대해서 일단 보조금을 줬다 해가지고 지금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봐서는 셀트리온 자체가 굉장히 일단 경쟁력 있는 램시마 제품이기 때문에 향후 저는 올해 아마 셀트리온이 아마 최초로 매출액이 아마 1조를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클럽이 되고 영업이익도 5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어떤 그 경쟁력으로 인해서 우리 주가가 올라야지 이러는 뭐 이전 상자 이거는 저는 좀 부차적인 면에서 상기됩니다. 예,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기업 자체가 좋다라는 평가이셨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먼저 분석해드렸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였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볼 종목 SK입니다. 앞서서 저희 문상준 팀장님 관심 종목으로 수익률 자랑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2.8% 올랐고요. 또 신고가가 경신이 됐었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문상준 팀장님께 들어볼까요? 최동기 이사님 코멘트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하이닉스 자체가 보면은 도시바 인수를 하는데 실제로 출자하는 게 4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 4조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SPC에 2조 7천억을 일단 출자를 하고 CB에서 1조 3천억을 일단 하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하이닉스 시총 어떤 그 가치 자체가 한 2, 3% 정도 오르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 그래서 IT의 일단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은 상승하는 이렇게 해서 어떤 SK 자체가 이제 어떤 뭡니까 이러한 건 하이닉스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가치가 반영돼서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SK는 문상준 팀장님의 오늘 포트 종목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또 의견 들을 거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NC소프트의 주가가 2%대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게임 이용객 증가,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문상준 팀장님. 네, NC소프트는 뭐 최근 워낙 뭐 고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은 초반 우려를 딛고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되기도 했지만 뭐 NC소프트의 3분기 매출은 전분기보다 무려 201% 상승한 7,784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931% 증가한 3,8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당연히 추석 연휴에 그 굉장히 뭐 열흘이라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사실 NC소프트 리니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뭐 30 아저씨들이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직장인이었던 그 분들이 게임 시간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합리적인 반응이고 그거에 따라서 게임 시간 결제 금액 같은 거는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4분기 특히나 이제 개인 간 아이템 거래라든지 공성정 추가로 인해서 흥행은 더욱 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 NC소프트 리니지 M 말고도 넷마블의 리니지 레볼루션 이쪽이 글로벌 흥행으로 지적 재산권 이익이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4분기에도 계속 지켜볼 수 있을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추석 연휴 동안에 이용객이 급증하겠지만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NC소프트 봐드렸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을 분석해 볼 텐데요. 28일 분할로 인한, 그러니까 오늘이죠.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를 앞두고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2.7% 올랐고요. 최근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사실 오늘은 살 수 없습니다. 거래 정지가 된 상태고요. 문상준 팀장님, 그럼 언제쯤 거래가 재개가 되는 건지 관심 있으신 분들 투자 전략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오늘부터 거래가 중지가 되고 10월 3일에 지주사를 포함해서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롯데 같은 경우 롯데쇼핑 그리고 롯데제과, 롯데푸드 그리고 롯데칠성음료 이 4개사를 인적 분할을 하고 그 뒤에 투자회사를 모두 합병해서 롯데홀딩스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지주사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주사 전환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을 노린 투자금이 몰려서 이제 뭐 어제 그리고 그저께 뭐 연이틀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분할 후 재상장 후 사업회사 롯데쇼핑과 그리고 지주회사 지분가치의 합은 현재 롯데쇼핑 시가총액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분할 이슈로 인한 추가 상승 여력은 평가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7%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고, 뭐 한 달 이상 뭐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 이후 10월 말경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여전히 중국 사업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보시되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롯데쇼핑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부정적인 의견 이번에 들어볼게요, 이사님. 네, 이 종목은 제가 전에 추천을 했을 때는 수익을 달성을 나왔는데요. 예. 문제는 저겁니다. 롯데마트에 매각이 되냐 안 되느냐.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각이 되면 이제 연간 1,000억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지만은 지금 뭡니까? 롯데마트 자체가 계속 올해도 뭐 2,000억 적자거든요. 그래서 만약 매각이 원활히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매각이 안 되면 그만큼 주가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좀 매각력을 확인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보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고요. 롯데쇼핑 받고 이번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어제 소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상승했다. 그럼 개인이 산 거네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의견은 굿이시고 문상준 팀장님. 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죠. 뭐 그동안 SK하이닉스만 주목받은 경향이 없지 않지만 사실상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주도하는 건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14조 6천억 원을 상회하면서 2분기보다 증가를 했고, 뭐 4분기에는 영업이익 17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딜램, 낸드의 미직, 여러 가지 공급 증가와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기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뭐 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역시 신세계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이익 개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30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9월 28일 목요일 국내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이었고요. 또 기술주가 강했었고 국제유가 오름세 소식에 에너지주도 오름세를 보였었지요. 오늘 국내 시장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잠시 뒤에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 어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주면서 거래가 맞춰졌었죠. 오늘도 오릅니다. 삼성전자 1.24% 상승, SK하이닉스는 3% 가까이 오르면서 84,800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포스코, 또 LG화학, 삼성물산, 한국전력, 네이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약세다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네이버는 오늘 반등세를 줍니다. 0.4% 정도 올라오고 있고, 신한지주 어제 1%대 조정이 있었거든요. 0.2% 소폭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3년 만에 7거래일 연속 지속적인 하락세였다라고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 분석을 했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은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8거래일 만에 오름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보다 0.06% 상승한 2,373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도 강세네요. 0.5%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셀트리온을 좀 분석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죠.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5% 가까이 올랐었고요. 오늘은 소폭 밀리는 모습이죠. 0.07%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오늘 소폭 밀리면서 출발을 하는 가운데 CJ ENM과 신라제는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휴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2% 올랐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7% 상승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그래도 빨간불을 켠 채 상승으로 출발한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종목들 로엠, 바이로메드, 코미팜, SK 머티리얼즈까지 어제보다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안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최동기 이사님께서 준비해오신 12비 종목부터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12종목은 S타이가 되겠습니다. S타이는 일단은 이 회사는 뭡니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 화학약품 공급 장치, 그러니까 인프라 설비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뭐 CCS라고 하는데 결국은 글로벌 지금 뭐 우리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계속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계속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일단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라인을 증설을 했는데 어떤 인력 문제 때문에 사실 라인이 스톱됐는데 이번에 이제 인력이 수급이 됨으로써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면 이제 클리눔이라고 우리 보면 바이오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보면 반도체든 이제 클리눔인데 이게 이제 핵심의 저 어떤 거 생산하는 이제 어떤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STI가 중국의 MW 젠다 싱가포르 PT 회사에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일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규모는 약 267억이 됐는데 또 이번에 윙구 테크놀리라고 또 215억의 디스플레이 제조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 대비 약 11.9%였는데 이러한 어떤 계속 지속적인 글로벌 IT 투자 확대로 인해서 아마 수주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가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9번째 종목은 이제 아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아이센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보면은 이제 혈액 분석기, 혈당 측정기, 그다음에 체외 진단 제품을 제조 개발하는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어떤 혈당 측정기 이게 보면은 점유율이 1%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세계 메이저 회사들 뭐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 로슈라든가 이런 메이저 세계사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당뇨병 환자는 계속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회사의 혈당 측정,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생산하는 스트립이라 스트립은 뭐냐면은 우리 그 측정기에 보면 세 가지 유서가 있어요. 란세, 심하고 그 다음에 측정기하고 스트립. 스트립은 이제 우리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피를 묻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계에 넣으면 그게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건데 이게 스트립이 이게 거의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이센스 기술이 이러한 그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특히 동남아, 뭐 중동 이쪽에서 아이센스 스트링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술력 개발에서만 MS만 1%만 늘려도 일단 아이센스는 충분히 이런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우리 새로운 기술도 계속 제품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그다음 미국까지 진출함으로써 계속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저는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밀렸는데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보면은 투신사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왔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째는 제가 오늘 처음 가져온 종목입니다. 사실 저도 뭐 모다 이노치 저도 이렇게 뭐 자세히 아는 종목은 아닌데 제가 계속 최근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요새 뭐 투신사도 좀 사고 있고 해서 좀 조합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상반기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매출액이 1,475억이라서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무려 249억으로서 591%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모바일 기계 저 핵심 부품 제조업체. 그러니까 뭐냐면 세라믹 수동 부품을 제조 판매를 해서 정전기와 전자파를 방지하는 그런 제품이 되어 있어서 이 제품 자체는 휴대폰이나 생활가전이라든가 자동차 등 모든 분야의 제품에 적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서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전 스피커가 있습니다. 앞전 스피커가 평면 이동 조이스틱형 다기능 입력 장치를 제조하는데 특히 이제 앞전 스피커는 소형, 슬림화, 방전, 방수 효과이기 때문에 계속
수주가 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는 또 이제 백화점이나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매출에 크게 뭐 작용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뭡니까? 모바일 기기의 핵심 부품 제조업체로서 일단은 영업이익이라는 거 매출액이 어닝스파리에서 됐다는 거 이게 좀 키포인트 되고 주가 수준도 지금 보시면은 물론 최근에 이제 올라왔지만 아직도 충분히 가치를 봐서는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모다 이너치 가격은 정말 12,200원 이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랐는데요. 뭐 올라서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 아시다시피 뭐 이슈가 다 나왔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실적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뭐 주가가 많이 빠진 건 다 알죠. 근데 어제 보시면은 이제 박상거 회장이 일단은 경영권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채권단에서 어떻게 그러면 어떤 그 전문 경영을 영입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동안에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매각이 되냐 안 되냐 가지 이제 직원들 동요를 했을 텐데 이제는 뭐 채권단 손에 가고 정상화되는 그러한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보면 이 주식 자체가 8,000원대, 7,000원대 후반에 가지고 지금 거의 뭐 4,800원까지 내려왔는데 어제 보면 좀 상승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좀 제가 봐도 감에도 국면단에서 금호타에는 뭐 사실 다른 뭐 이슈는 없어요. 일단은 뭐가 매각이 좀 이제 가셔야되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정상화된다 이런 이슈를 제가 금호타이어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종목은 SM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새 이제 제가 뭐 JIP 엔터랑 그다음에 이제 CJ는 제가 계속 이제 추천해서 맞췄는데 SM은 아직 그러한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M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에 가지고 이제 동방신기 위기라고 유노가 이제 9월 25일 날 드롭이라는 일단은 그런 신곡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최강창민 이제 오늘 이제 여정이라는 이제 그런 곡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엑소는 어떻습니까? 엑소는 또 어때요? 정규집 디오가 7월에 발매인데 24일 만에 100만 장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9월 리피케이지는 20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방신기 자체가 이제 올해 돔구장에서 투어를 예정하죠. 11월부터 진행되면서 14회에 걸쳐서 약 65만 명을 일단 유치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레드벨벳도 계속 떠오르는 어떤 그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AI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하고 상호 출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엑소팬 300만 명이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SK텔레콤과 해서 이러한 협업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보면은 또 AI 사업 해가지고 미국의 오병 기업과 어떻습니까? 협업을 해가지고 애플의 시리보다도 더 좋은 그런 음성 서비스를 지금 제공할 예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CNC라든가 이런 어떤 뭐 효린의 민박, 삼총서 이런 어떤 연응 제작 어떤 매출의 온기 반영 또한 그다음에 SMCNC의 광고 수익, 엑소의 성장, 코엑스 아팀의 무형 자산 상각 완료 이런 데서 계속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는 너무 감해도 아니겠어 충분히 매수하면은 우리 JIP 엔터처럼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최동기 이사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같은 종목들을 선정해 오셨는지 자세히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고요. 이번에 문상준 팀장님의 10위부터 공개 또 해볼게요. 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 10위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네. 아프리카TV의 일단 2분기 매출이 2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3억 원, 순이익이 33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7%씩 올라서 1분기에 굉장히 고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이는 뭐 아프리카TV의 서비스 개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생방송 무료 그리고 고화질 영구 저장 등을 통해서 시청자 증가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뭐 투자 비용 증가로 단기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주가도 그것 때문에 조금 뭐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플랫폼 건전화 그리고 BJ와의 상생을 위한 투자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BJ 그리고 유저 커뮤니티 생태계를 강화해서 안정적인 성장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라이브 플랫폼 시장의 글로벌 확대로 인해서 지속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인터넷 게임 방송 저변 확대에 따른 BJ 수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있는데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건 역시 경쟁 심화 우려 때문입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특히 트위치가 강력한 상대로 떠올랐는데 제 생각에 이게 주가에 지나치게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트위치 같은 경우에서도 아프리카TV 쪽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어서 나름의 뭐 방법을 찾고 있고
작년 말부터 이어진 주가 정체로 현재 굉장히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견고한 실적 성장세와 유저 트래픽 회복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센터멘탈 회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9위 종목은 한섬입니다. 현대 백화점그룹 계열의 패션 기업이죠. 이 한섬이 SK네트워스 그 패션 사업부 인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인수 발표 당시에는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적을 통해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죠. SK 패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 브랜드가 타미힐비건데 이걸 앞세워서 1분기 그리고 2분기에도 호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역시나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섬유 의복 업종 전체가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뚜렷한 이익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이 한섬 같은 경우. 그래서 향후 주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섬의 일단 3분기 추정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보자면 1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86%가량 늘어난 2,740억 수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2.8% 증가한 124억 원으로 잠정짓게 되고 있는데, 내수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의류주가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섬 역시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3, 4분기 시장 기대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한섬의 자체 브랜드가 10%대 외형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4분기에는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8번째 8위 종목은 모도투어입니다. 여행주들은 이미 여름 성수기 효과로 상반기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에도 괄목할 만한 상승을 거둘 것으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을 딛고 호실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 모도투어 같은 경우 여행주 내에서도 최우선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도투어 주가는 최근에 부킹 리스트에 따른 여행자 수 감소 우려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반기 실적 개선 정도를 감안했을 때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3분기 추정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00%가량 증가한 76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 등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7.7% 늘어난 수치로 한 38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한 이유로 여행객의 증가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당장 이제 시작될 10월 추석 연휴에는 해외 여행객이 110만 명으로 사상 최대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모도투어가 사드 보복에도 실적 상승을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웃바운드 여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해외를 여행할 때 이용 가는 걸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그 인바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도투어의 경우 특히나 아웃바운드의 비중이 전체의 9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보복 이슈와 상관이 없이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수가 있겠고, 이 밖에 자회사들의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소폭 조정된 주가, 이 현재 상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위 종목은 SK입니다. 앞서 계속 언급이 되었던 SK인데 일단 지주회사죠. SK의 지난 1분기 매출부터 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난 2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1조 7천억이었습니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고실적이 계속 되었는데요. SK는 상반기에만 지배순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2, 4분기 지배순이익이 4,0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 상반기에 좋았던 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핵심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역사적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는 점인데요. 일단은 SK텔레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연초 대비 주가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그 외에도 SK텔레콤, 하이닉스, 네트웍스, 그리고 SKENX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에 도시바 인수에 성공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K그룹의 숨은 계열사인 SKENS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내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4개의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7개의 도시가스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1분기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발전 지원 가능성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6위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지난 6월 9일에 고점 후 지속적인 조정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일단 투자로 인한 비용이 증가를 했고 실적 둔화에 따른 우려와 그리고 최근 방통위의 포털 규제 시사 그리고 공정위의 준대기업 집단 지정의 우려 등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일단 이러한 요소들의 향후 주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조정세가 굉장히 좀 과도했다고 보여지고 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많이 조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하나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첫째로 국내 모바일 쇼핑 그리고 네이버 페이 성장에 따른 네이버 쇼핑 광고 플랫폼 이 매출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올해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률이 13.4% 성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의 상반기 모바일 광고 성장률은 30%였습니다. 시장 대비 높은 성장은 검색과 쇼핑이 결합되는 이 플랫폼 효과로 현재 전체 인터넷 거래액 대비 네이버페이 비중은 10% 미만 그리고 전체 신용카드 거래액 대비 1%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를 보자면 일본 시장을 통한 이 라인의 안정성이 굉장히 굳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광고 시장은 국내보다 4배나 큰 이제 46조 원 정도 시장이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60% 정도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모바일 광고 시장 국내보다 2.5배 정도 큰 5조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라인 게임 역시 일본의 최대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감안하자면 향후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상준 팀장께서는 지난주에 들고 오셨던 종목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두 매수 관점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신 거일 텐데요. 아프리카TV부터 네이버까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볼 거고요. 저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문자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466님께서 비아트론을 문의하셨습니다. 사신 가격이 2790원이시고요. 비중은 10%신데요. 최동 기사께 여쭤볼게요. 네, 비아트론 아시다시피 이제 OLED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OLED 관련주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인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OLED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그게 영향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3분기 실적에도 예상 실적 보면은 실적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비아트론도 보시면 이제 2분기에는 이제 매출액이 932억에 영업이익이 한 76억 정도 되는데 3분기에는 이제 매출이 869억으로서 약 한 7, 8% 줄는 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64억으로서 약 한 12억 정도 줄는 게 한 6, 7% 줄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투신사의 경우에도 계속 매수하던 이런 주차가 이제 어제 보면 좀 파는 모습이고, 근데 어제는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개입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상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상 가격 자체가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2790원인데 거기까지 거기에는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분명히 상승 흐름 탔어요. 바닥은 분명히 탈피를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만원 넘어서 일단은 2만원 초반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이 산 가격까지 갈지는 저도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2만원 넘어서부터 일단 수급을 보면서 일단은 매도를 고려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는 본절까지는 어렵고 조금 약간 손해 보더라도 이제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비아트론 문의 주셔서 지금 받으렸는데 그래도 바닥은 잡은 것 같다라는 최동기 이사의 의견이셨고요. 저희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452님께서 파트론 문의하셨거든요. 파트론을 매수한 가격은 1,800원이시고 비중 20%십니다. 문상준 팀장. 네, 파트론 같은 경우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좀 매출이나 수익 감소가 굉장히 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 인식, 카메라 수율 안정화가 생각보다 나와서 이제 하반기 수익은 좀 기대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저점을 좀 찍고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뭐 상반기 여러 가지 뭐 그런 악조건을 좀 딛고
생체 인식 모듈 그 카메라 스마트폰의 그런 것들 때문에 향후 중저가 시장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여러 가지 것들이 한 100%나 이런 정도 이상 좀 상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여지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보유하시고 원가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트론도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가 매수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어 있는지 들어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님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8월 달까지 좀 저점을 찍고 8월에 반등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7월부터 시작되는 이 1차 하락에는 사실은 LCD 디스플레이 가격의 하락이 원인이었고요. 하지만 다시 이 8월 중순경부터 시작된 반등의 이유는 OLED 이쪽에 있어서의 LG 디스플레이 매출 확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하락하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 중국 공장 설립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됐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중국 공장에 대한 허가는 원천적으로 사실 봉쇄하기 힘듭니다. 그런 우려감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OLED 쪽으로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춘다면 OLED 쪽으로 지금 휴대폰 쪽에 있어서 삼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들의 LG 디스플레이의 이 OLED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식하고 있는 OLED 부분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리 상당히 좀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자면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 이제 34,000원, 손절 가격은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LG 디스플레이 풀어봤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남은 5종목이 있는데요. 5위부터 볼게요. 이사님. 네, 5위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우리 현대 자동차 그룹의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제 쌍벽을 이루는 이제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2분기 자체는 좀 수주 부진을 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나 내년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사실 2분기에는 매출이 1조에 영업이익이 124억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실적이 나왔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는 삼성 엔지니어링 전에는 이제 저가 수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어떤 선별 수준이 내가지고 매출액은 좀 감소를 하겠지만 일단은 산업환경 분야에서의 이익률 증가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올해는 일단 수주 릴레이가 지속되고 있어서 일단은 어떤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수주가 대단하면서 올 수주가 약 8조에서 10조 원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시안공장 건설이 약 8조 원에 있어서 효과가는 1조가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러한 어떤 공장을 할 때 약 30%가 일단 건설 비용으로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30% 중에 일단 삼성의 경우에는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이 약 30%의 포션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또 삼성물산이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컵팩스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이 회사는 그룹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동하고 동남아 지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수주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8월에 무려 수주가 약 한 5조, 4.9조 원이나 됐어요. 그래서 연간 수주량의 거의 50% 이상을 8월에 수주를 했다. 그래서 태국의 국영 석유회사 2건, 오만의 정유 프로젝트 1건. 그래서 이제 8월에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UAE의 25억짜리 그다음에 샤빅의 7억 불짜리 이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가 성공이 된다면 분명히 8조 아니면 10조도 추가가 돼서 분명히 어떤 실적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도 보시면 이런 대형주들은 음봉이 크게 3개 나오는 날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사실을 보면은 우리 월요일 날이 사실 매수 타임이었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종목도 우리 차트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맥점을 잡으시면 또 추가적으로도 저점에 잡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수주 증가, 그다음에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및 원가 절감, 이런 거를 통해서 분명히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쇼박스입니다. 쇼박스는 제가 지난 중반에 계속 강조한 종목인데, 사실 주가가 제가 추천해서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IR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IR 담당자가 좀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회사 전화하면은 좀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양반은 얘기하는 게 중국 얘기가 나야지 오르지 않게. 그래가지고 저는 좀 황당했어요. 황당했는데 물론 이제 어제 이제 올라서 다행인데, 이제 지금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택시 운전사죠. 택시 운전사가 지금 뭡니까? BEP가 450만 명인데 이번에 흥행이 1218명, 18만 명. 그래서 1200만 명을 돌파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부가 관리, 부가 판권의 어떤 수익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3분기에 적용되냐, 4분기에 적용되냐, 내년에 대해서 그런 실적이 약간 유동적인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살인자의 기억법도 사실 보면 BEP가 217만 명인데 어제 제가 오늘 보니까는 250만 명으로 일단 BEP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살인자의 기억법도 저도 영화는 잘 봅니다. 다 봤는데 좀 그렇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계속 아마 흥행이 이어질 거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하반기에도 보시면은 뭡니까? 곤잠이라든가 희생부활자, 꾼이라는 이러한 어떤 개봉 대기된 어떤 그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어떤 아마 흥행 돌풍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작년부터는 이제 이러한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바뀌어가지고 전략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IP, 이종우 산업에 대한 어떤 IP를 확보하고 웹툰 이런 쪽에 또 진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일단은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쇼박스 현재 가격대는 좀 충분히 매수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BHI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문재인 관련주해 가지고 에너지 정책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LNG 발전 수요를 확대가 됨으로써 이 회사는 뭡니까? LNG에 들어가는 발전소비에 각종 보일러, 터빈에 들어가는 복수기, 열 교환기, 탈기기 등 이러한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LNG 어떤 발전이 계속 늘어나면 이러한 부품 수요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 분명히 좋은 어떤 기대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또 LNG 가격 자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석탄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LNG의 르네상스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좀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1년 일본에 지진이 있었죠. 후쿠시마. 그 이후로서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회사는 물론 그래도 발전 설비이다 보니까 한전이라든가 포스코 이런 쪽이 이제 주로 일단 고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혀 고객들도 우량한 고객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예조가 있고, 주가 자체도 지금 보면 거의 바닥권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해도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S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사실 이제 4차 산업의 관련주로서 일단은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 대화형 지능비서 AI 브리티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해외 물류 시스템 첼로 테크페어에서 보면은 일단은 높은 수준 암호화로 수출을 관련 이러한 서류의 위반적 가능성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일단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인데 아까 우리 문산진 팀장님께서 워낙 자세히 말씀 드리셨는데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는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이제 브랜드 스탁이 발표했는데 2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1위가 삼성 갤럭시인데 갤럭시가 943점,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네이버는 932점으로서 아마 브랜드에서도 이제 조만간 1위지 않을까 해서 내용은 아까 우리 문 팀장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지금 세일 가격이죠. 예. 세일 가격. 예. 오늘 1% 정도 오르는데 그간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이버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 최동 기사님 의견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동 기사님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거고요.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 있지요. 5위부터 1위 지금 공개할게요. 예, 5위 종목은 W 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W 카지노 모바일이라는 소셜 카지노 게임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주로 북미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 게임이 8월 결제액이 작년 3분기 월 평균 대비 한 28% 증가한 736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올 초에 서비스를 시작한 테이크5 모바일이라는 게임 역시 8월 결제액이 16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면서 결제액이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이 W 카지노 모바일의 경우 출시 1년 후에 한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하고 2016년 1월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2천만 건을 돌파하는 등 현재까지도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지난 6월에 인수한 미국 카지노 소셜 회사인 DDI의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테이크5 모바일과 이 DDI의 더블타운 클래식 슬롯이라는 게임 등으로 기존 대비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0%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인 데 비해서 3분기 예상치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80% 그리고 360% 증가한 1106억 그리고 364억 원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일주일 정도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적과 전망이 충분히 매력적이므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 종목은 서울식품입니다. 서울식품은 냉동 생지 그리고 대형 할인 업체 PB 스낵류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플랜트 시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그중에 이 냉동 생지 얼린 반죽인데 이 매출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국내 대형 호텔 그리고 체인점 대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에 독점 공급 중입니다. 일단 실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올해 매출액 예상치가 전년 대비 37.4% 증가 60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685%가량 늘어나 51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치가 주가에는 아직 미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최근 냉동 피자 시장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에는 50억 규모에 한 불과했었던 이 시장이 지난 5월에 오뚜기가 시장 진출한 이후에 급속히 커지면서 1년 새 한 250억 수준으로 5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사조 대림 그리고 한성기업, CJ 제이제당 이쪽에서 냉동 피자를 출시하고 가축적을 벌이면서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이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이 냉동식품 제조자 개발 생산 업체, 이 ODM인 업체라고 하는데, 이런 수혜를 톡톡히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에 냉동 피자 자동 생산 라인을 완공해서 3월부터 생산에 나섰는데, 특히 7월 말부터 납품 시작한 신규 제품의 경우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예정인데, 서울식품은 ODM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집중되면서 독점적인 위치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 보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위 종목은 S51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보이고 있고, 제시드렸던 1차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들고 왔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3, 4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5천억 수준으로 컨센서스를 19.2%나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 이후로 정제 마진 그리고 유가 모두 급 반등한 것이 호실적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허리케인 여파로 북미 지역의 정유 설비 가동률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이것이 정제 마진의 급 반등으로 이어졌고, 마침 두바이 원유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아시아 시장의 공급 미달이 굉장히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아시아 시장의 일일 원유 수요가 3,358만 배럴 수준으로 연평균 80에서 90만 배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가동되는 신규 정유 설비 규모가 올해는 67만 배럴, 그리고 내년에는 26만 배럴, 2019년에도 44만 배럴 수준으로 수요가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역시 정제 마진이 굉장히 상승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제 마진 그 상승 사이클에서 SOL의 경우 적절한 선제 투자가 빛을 발하면서 오는 2018년 하반기 고도화 설비 가동과 함께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S-오일이 배당주이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 이 국내 증시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먼저 주력 제품인 저층 세라믹 콘덴서 업황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굉장히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5G 이동통신 진입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 등으로 이 MLCC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특히 뭐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이전 대비 15에서 한 20%가량 MLCC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 증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MLCC 업황 개선이 이어지면서 전자부품 사업부 영업이익이 783억 원 수준으로 전사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향후 출시되는 주력 스마트폰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게 되면서 듀얼 카메라 모듈 매출 증가와 그리고 기판 사업부 실적 개선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3분기 영업 예상이익이 1,200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년 만에 1,000억대 돌파를 바라보고 있고,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언급드릴 게 이제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의 그 고급화 때문에 이 MLCC와 듀얼 카메라 동반 수요 증가가 있겠습니다. 상반기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중국 매출만 2조 원대를 목표하고 있는데 계속된 수요세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19년까지 이 삼성전기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보유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1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주 초에 8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는 고점 논란이라든지 여러 불안감을 야기한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호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SK가 참여하는 한미연합이 도시바 매물 인수에 성공을 한 걸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장 실적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고, SK 하이닉스의 약점인 SSD 쪽에서 기술 협력 가능성을 마련했기 때문에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3분기, 4분기 거의 4조 원 돌파를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D램이라든지 낸드 쪽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과 달리 길게 이어지는 슈퍼 사이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모바일과 PC가 아닌 서버 및 데이터 센터에서 폭발적인 D램과 낸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존에 제시드렸던 82,000원 1차 목표가를 넘어서 86,000원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준비해오신 총 10종목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퍼스트원 투자문의 최동기 이사, 또 유안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를 해드립니다. 에스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오늘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 구체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신동환 대표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필사이즈 포트폴리오를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8월 2일에 주셨던 풍산을 포트에서 제외하시겠다 정리 의견 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간단하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모두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와 카카오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도 지금 각각 3.6%, 10% 가까운 기록을 내주고 있고요.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지금 화면에 9월 10일에 주셨던 일진 다이아부터 9월 19일에 애경 유화까지 종목 수익률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모두 보유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남은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화요일에 주셨던 자화전자입니다. 오늘장에 5%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새롭게 편입이 됐는데 지금 수익은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입니다. 추천 이후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가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일진 디스플레이, 사막 콘덴서, 한온 시스템이고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또 한 번 매수 추천이 됐었지요. 각각 4차 목표가, 또 3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예. 잠시만요. 자, 풍산. 이상한데. 자, 8월 2일 날 추천한 풍산은 1차 목표가, 가 달성 후에 일부 물량만 가지고 있었고요. 자, 항상 얘기합니다. 수익이 1차 목표가든 4차 목표가든 수익이 난 다음에 본절이나 1차 본절까지 왔을 때 거기서부터 3분봉, 5분봉 이후에 6틱이 빠지면은 청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절에서부터 6틱 이하로 빠졌기 때문에 청산 후 현금화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3분봉이나 5분봉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본절보다 6틱이 떨어지면은 100% 청산 후 현금화 또는 손절가를 드린 종목들이 손절가에서 3분봉이나 5분봉에서 6틱이 빠지면 100% 청산 후 현금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을 여쭤볼 텐데요. 해외 선물 시황 점검 부탁드리죠. 예,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저보다 그 뉴스를 많이 보시니까는 오일은 며칠 전부터 이제 급등락한 이후에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횡보하방, 유로는 횡보하방, S&P 횡보입니다. 가격을 얘기해드리면은 오일은 공격적으로 매수가를 51.73에서 매수하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전과 오후 정도는 횡보로 갑니다. 그 이후에는 방향이 더 가거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는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는 52.29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짧게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고, 오일은. 자, 금은,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횡보 하방이라 해서 지금 계속 빠졌죠, 많이. 오늘도 금은 횡보 하방으로 좀 보면 되겠고요. 공격적 매도가는 1290.1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위에서 안정적으로 매도를 치시고 싶은 분들은 1294.3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방, 매도를 보시고요. 자, 유로 FX는 오늘 횡보 하방, 이것도 횡보 하방이네요. 며칠 전부터 계속 하방이라고 했죠.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추세대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방향 매매하다 보면 선물과 해외 선물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향대로 해주시고요. 유로FX도 횡보 하방으로 공격적 매도가 1.18, 14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방, 안정적으로 유로FX를 매도를 하고 싶은 분들은 1.18, 350에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를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S&P는 보시면 며칠 동안 거의 2주 동안 거의 횡보를 가고 있습니다. 그죠? 9월 10일날 약간 상방한 이후에 13일부터 계속 거의 횡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까지 횡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2498.50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 자, 위에서는 2507.7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아침에도 그 서울경제 방송 및 거기서 저는 이제 국내 선물은 상방으로 해서 지금 대응해서 매수를 했는데, 역방에 매매하면 국내 선물도 큰 손실이 납니다. 해외 선물도 주식은 한 방향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방향 매매 때는 어떻게 보면 전략이 관망과 현금화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시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국내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지수와 동일합니다. 코스피로 먼저 말씀드리면
382.72 거기가 되게 중요하다였습니다. 거기를 지지해야지 상방인데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얘기하면 2376.31입니다. 아직까지 6포인트가 부족한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추석 연휴가 거의 열흘이기 때문에 이때 아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좋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것보다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손실 나는 것보다 차라리 관망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추석 연휴 때 그냥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손실 난 종목들은 과감하게 현금화 시켜주시고요. 수익 나는 종목도 만약에 물량이 많다면 좀 축소 후 나중에 추석 연휴에 지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괜히 뭐 폭탄을 안고 추석 연휴를 보내지 마시고요. 불안한 가운데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거의 현금화를 확대하시고요. 물량 축소 후 그 다음에 갖고 와주시고요. 지수 마지막 얘기합니다. 2397.16이 완전히 돌파해야지 상방입니다. 아직까지 20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이 뜻은 시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제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현금화를 많이 하시고요. 물량을 축소 후 신규 종목은 편입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 또 국내 선물은 지금 현재가 315.65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했을 때 315.95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아직까지 고가가 315.75였는데요. 앞으로 0.25포인트가 남았는데 315.95가 선물이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를 돌파해야지 상방이고요. 2차로는 316.55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지수를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 시황과 뭐 뉴스와 언론과 뭐 금리도 중요하지만 차트와 지수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수에 맞춰서 지수가 깨지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현금화 하시면 되고요. 지수를 지지해주고 계속 올라가면은 그냥 끝까지 수익 나는 거는 종목을 계속 갖고 가는 전략. 이렇게만 단순하게 해주신다면 주식이나 또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선물과 해외 선물에 대응하는 게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 했고요. 신동환 대표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장중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상승이기는 한데요. 투자 매매 주체 자체가 개인분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